chào mọi người.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리얼 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라고 합니다. 베트남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머물렀던 지역, 베트남 남부 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신가요? 요즘은 베트남 달랏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랏을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달랏은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관광지인데요. 베트남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사실 여기 달랏의 별명이 꽃의 도시인 만큼 열대꽃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꽃을 구경하실 수가 있답니다. 예쁜 풍경에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달랏,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년 내내 푹푹 찌는 더운 남부지방과는 달리 달랏은 해발 1500m에 위치해 있어서 평균 기온이 한 18도 정도로 시원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고원지대라 항상 봄이라는 의미의 상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달랏은 20세기 초 프랑스의 지배하에 계획적인 휴양도시로 개발된 곳이에요. 그래서 호텔과 리조트들이 많고 프랑스풍으로 지어진 예쁜 빌라들을 볼 수 있어요. 달랏은 베트남의 대표 남부도시 호치민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꽤나 멀죠? 그래서 달랏까지 가는 방법으로는 비행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달랏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호치민에서 달랏까지는 약 40분 정도, 하노이에서 달랏까지는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럼 비행기만 타고 갈 수 있느냐? 아니죠. 자동차나 슬리핑 버스로 이동할 경우 호치민에서 7시간 정도, 낫짱에서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동수단을 잘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외에도 달랏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은데요. 다양하고 독특한 빵을 볼 수 있어요. 많이 생산되는 만큼 빵과 케이크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이에요. 달랏에 방문하시면 꼭 이런저런 빵을 맛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달랏은 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나 특히 딸기가 정말 유명한데요. 서늘한 날씨 때문에 딸기 재배가 가능한 베트남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딸기로 만든 각종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달랏에 방문하면 꼭 딸기잼을 사온답니다. 기념품으로 하나 추천드린다면 달랏의 딸기잼을 꼭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달랏만큼이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나트랑 아니고요. 냐짱, 냐짱이 맞습니다. 덥고 습한 전형적인 동남아 날씨와 어울리는 휴양지인 베트남 남부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냐짱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상업화된 다낭에 비해서 냐짱은 한적한 분위기의 해변과 야자나무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냐짱도 베트남 중부의 남중부, 남중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행정구역상으로는 중부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기후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한국인 시선에서는 남부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남부편의 도시로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냐짱에는 빈펄랜드라는 베트남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는 놀이공원이 있는데요. 지금은 빈 원더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빈펄랜드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는 더 익숙하네요. 사실 베트남 현지 물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간다면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놀이공원 안에 워터파크, 리조트, 골프장, 아쿠아리움까지 없는 게 없는 호화로운 리조트 여행을 즐길 수가 있어요. 꼭 리조트나 워터파크가 아니어도 냐짱 해변에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배를 타고 근처 섬으로 놀러가는 호핑 투어라던가 워터 스포츠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냐짱에 놀러 가는 날은 꼭 온몸에 힘을 다 쓰고 불태우고 와야지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다녀온답니다. 그래서 냐짱에 다녀오고 나면 온몸에 알이 배겨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서핑 초보자로 서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아직 혼자 파도도 잡을 똥 말똥하는 왕초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해변에 물을 잔뜩 제가 먹어본 결과 이 얕장의 파도가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서핑이나 해양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얕장을 꼭 방문해 주세요. 얕장보다 더 현지인들에게만 알려진 멋진 휴양지들은 남부에 널리고 널렸답니다. 사실 제가 10번도 넘게 방문한 그곳 무이네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무이네는 호치민과 얕장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곳으로 버스로 10시간 정도 걸리는 얕장에 비해서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4시간 이동거리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있어요. 베트남 남부에는 도로 중간중간에 휴게소뿐만 아니라 해먹 카페가 있답니다. 해먹 카페는 운전자들이 카페처럼 쉬는데 의자가 아니라 해먹이 걸려있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기사 식당처럼 운전을 하는 기사분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해먹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면 많이 힘들이지 않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베트남에선 벌금을 물어야 돼요. 실제로 길 곳곳에 우리 공안, công an 분들의 단속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또 벌금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헬멧을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이 무이네라는 이름의 모익라는 단어가 베트남어로 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 중 육지가 이렇게 코처럼 오똑하게 솟아나온 모양인 무이네와 아주 걸맞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막처럼 넓게 펼쳐진 모래 언덕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 무이네가 그곳입니다. 초원 한가운데 있는 독특한 볼거리인데요. 모래색에 따라서 화이트 샌듄, 하얀색 모래로 펼쳐진 곳, 레드 샌듄, 빨간 모래로 펼쳐진 곳,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막 같은 모래 언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지프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달리면서 선셋이나 선라이즈 같은 투어를 즐기시며 이 뷰를 보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 모래 뒤로 뜨고 지는 태양을 보면 경건해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이네를 가신다면 꼭 이 투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베트남은 지역마다 쌀국수 맛도 다 다르다, 종류도 다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부식 쌀국수는 바로 후띠우 남방, 후띠우라는 친구입니다. 다들 어렸을 때 추억의 음식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제게는 이 후띠우가 저의 추억의 음식인데요. 학교 마치고 길거리 노점상 그 플라스틱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먹던 1,000원짜리 후띠우가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후띠우 면은 제가 말씀드린 퍼나 문보다 좀 질긴 편이며 전형적인 고기국수 맛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후띠우 싫어하는 한국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국물이 있는 후띠우, 그리고 국물이 없는 후띠우, 후띠우 늑, 후띠우 코, 이 둘 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둘 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제가 꼭 먹이는 실패 없는 음식이 2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트남 남부식 쌀국수, 방금 말씀드렸던 후띠우고요. 또 하나는 바로 껌승, 껌승이라는 음식입니다. 베트남어로 껌은요, 밥을 뜻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우리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밥이 땡기는 날이라면 이 식당 메뉴판을 보고 끔이라고 적힌 단어가 있다면 아, 이거 밥 종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스어는 갈비뼈라는 뜻인데요. 보통 돼지갈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남부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이 껌스엉은 원래는 남부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베트남 전역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답니다. 커다란 접시 위에 쌀밥, 껌하고요. 그리고 숯
숯불에 구운 돼지갈비, 각종 채소들이 한데 모여서 나오니 뭐 여러분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 그대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있어요. 바로 옆에 피쉬 소스인 늑맘이 함께 나온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피쉬 소스 늑맘 알고 계시나요? 이 늑맘 한 스푼을 껌승 위에 뿌려서 비벼 먹으면 정말 그 새콤한 늑맘의 맛과 돼지갈비의 단맛까지 어우러져서 새콤달콤한 남부의 맛, 바로 남부의 대표 맛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란 후라이까지 껌승 위에 추가를 하면 아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되겠죠. 자, 저와 함께 베트남 남부 여행을 해봤는데요. 아직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지역인 만큼 제가 남부의 대표 도시 호치민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거주했던 호치민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리얼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손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